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S&P 500은 상승을 한가 싶더니 결국 마이너스 0.23%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0.05%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S&P 500과 나스닥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으며 바이더 디블할 상황은 특히나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이 잡혀있는 상태인지라 주가는 이렇게 상승의 반대인 하방을 바라보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반복하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잡혔고 결국 하락하면서 여기 넥라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4330이라는 넥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는 JP모건 컬러 엑스파이레이션 데이트가 다음 주 9월 29일로 잡혀있는 풋옵션 4210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4210에 굉장히 많은 풋옵션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4335 정도에 있습니다만 만약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여기 430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정말 4210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은 풋이고 회색은 콜로 콜옵션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옵션 트레이딩의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기술적 차트에 있어서 조금 더 더하자면은 여기 RSI는 32.82로 과매도에 가까운 수치를 가리키고 있어서 머지않아 반등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RSI의 트렌드는 이렇게 하락 트렌드입니다. 과거 3월부터 상승을 했었던 이렇게 상승 트렌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하락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의 힘을 의미하는 True Strength Index 또한 과거 상승장인 흐름과는 반대인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차트대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가늠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멤버십 분을 상으로 CTA라고 해서 알고리즘 모멘텀 추종 세력이 어떠한 트레이딩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오랜만에 공유드리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다고 했을 때 알고리즘 트레이딩 세력들은 디폴트상 S&P 500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쪽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들이 던져버리면 일반적으로 S&P 500은 어제 보여준 주가 흐름처럼 강세를 보이지 못하며 약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Huge Selling Potentials from Systematics even in a small down scenario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약간만 약세를 보여줘도 강한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러한 흐름을 시장이 전부 다 소화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금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비싼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계속 분석을 드려왔는데요. 여기 이 자료처럼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시장은 여기 이 위치에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다고 해서 절대 저평가가 아니라 반대로 고평가이며 과거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에 준하는 고평가임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정말 저평가였는데 코로나 때가 바로 이렇게 스파이크가 났던 상태로 이때가 저평가였지 지금 이러한 위치들은 전부 다 고평가임을 의미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개념의 데이터를 들고 와 보자면요. 여기 하얀색 부분은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다시 말해서 100을 나스닥의 PE 멀티플로 나눴을 때 나눈 수치이고요. 여기 노란색은 10-year real yield이며 여기 아래쪽 차트는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뺀 스프레드입니다. 상단의 두 개 차트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하얀색 차트는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로 3.65%를 보여주는데 이 말인즉슨 나스닥의 PE 멀티플이 지금 약 27.39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E 멀티플 27.39배는 순이익 대비해서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27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굉장히 비싼 PE 멀티플입니다. 그리고 10-year real yield는 1.96%로 약 2%인데 이틀 전 영상을 보시면은 2%가 얼마나 높은 수치이며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수치로 10-year real yield가 바로 2%대이기 때문에 24년과 25년의 금리 전망이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인 스프레드를 봐야 합니다. 여기 3.65%에서 1.96%를 빼면은 스프레드는 이렇게 1.69%가 나오고요. 1.69%한 스프레드를 과거 스프레드와 비교했을 때 여기 이렇게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의 스프레드로 지금의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고평가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리만 사태가 일어나기 전 스프레드 또한 이렇게 고평가했던 상태로 결국 리만 사태가 터지자 이렇게 스프레드가 올라갔는데, 스프레드가 올라간 과정을 보시면은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 또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나스닥의 PE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PE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평가가 되면은 결국 저평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고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저평가로 폭락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 무려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고평가로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평균 스프레드가 4%였는데 그 아래부터 스프레드가 이렇게 3%대도 고평가이고 2%대도 고평가이고 1.6%도 굉장히 고평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주가가 폭락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결국 이렇게 스프레드가 고평가라면은 과거 이런 것처럼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 가까운 시일 내에 머지않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몇 달에 걸쳐서 나스닥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고, 누군가는 비아냥 거렸겠지만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해왔던 사람이라면은 지금의 이런 시장은 누가 봐도 고평가인 시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평가인 기간 동안 수익을 못 낸 것은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숏을 치라고 한 적도 없고 매도하라고 한 적도 없으며 좋은 기업들은 바이 앤 홀드를 하라고 했고 저평가인 섹터에만 제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정작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남 탓으로 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등과 같이 빅테크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 투자해왔고요. 장기 투자란 탓에 이렇게 상승 랠리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즐겼습니다만 성장주 자체가 고평가라고 평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비중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린 쪽은 원유 섹터로 에너지 트랜스퍼라던가 옵시디언 에너지, 그리고 그 외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로 제대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 주식이나 섹터가 올라서 알고 수익을 내면 정당한 수익이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내게 됐으면은 그 수익은 지금과 같이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수익을 지키기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빅테크들의 주식이 오르는지 모르니 포모를 겪게 된 나머지 주가가 고평가일 때도 주식의 수량을 늘려서 평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서 주식이 오르는지 몰랐으니 어떠한 이유에서 떨어진지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3월을 시작으로 해서 갑자기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이때가 바로 SVB 뱅크런으로 은행이 무너진다고 시장을 시작했고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와 동시에 AI 붐이 터지면서 나스닥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스닥의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식 쪽은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바라보았지만 정작 채권 쪽에선 이렇게 10-year real yield가 올라가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긴커녕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채권이 주식보다 똑똑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 이번에도 역시나 주식시장이 틀렸으며 그 과정을 지금 주가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falling wedge 형태가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즉 머지않아 이 스프레드는 브레이크아웃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스프레드가 상승하려면은 여기 10-year real yield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상승을 해야 하는데요. 채권 쪽은 아직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의 성장주 주가들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스프레드가 올라갈 것이고 나스닥과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유가는 굉장히 강하며 앞으로도 유가의 강세는 강력한 원유 펀더멘탈에 따라서 고유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원유 펀더멘탈의 부분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가 높아지면은 원유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을 하고 실적이 좋아지면은 원유주들은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즉 멀티플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원유주 ETF인 파란색과 성장주 ETF인 QQQ는 서로 보시는 것처럼 반대인 상태로 유가가 강세를 유지할수록 성장주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니 이 부분 또한 유의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